종종 TV에서 방영되는 사극을 보면 심심찮게 사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다 반대파에게 숙청을 당하거나 구중궁궐 안에서 규방암투를 벌이다 쫓겨나 사약을 받는 등 조선 500년 동안 사약받고 죽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약은 형벌인가 아니면 임금의 은혜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극에서는 모두 다 사약을 마시자마자 검은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물론 드라마이니 연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시자마자 바로 죽는 것은 너무 자기주적입니다. 사약은 마셨다고 바로 죽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사자가 들어가서 사약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릴 사자를 써서 사약입니다. 즉 임금님이 하사한 약이라는 뜻이죠. 마시면 죽는 독약이라 사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약을 통해 사형을 집행할까요? 이것은 임금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형전을 보면 사형 집행 방식은 목을 조르는 교살,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 등 몸에 손을 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천한 망나니에 의해 양반이나 고위층 인사의 몸이 훼손되는 것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는 절대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하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는 논리가 가장 우선시되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양반 등 사회 지도층을 사형시킬 때는 특별히 임금이 하사한 사약을 썼습니다. 우선 사약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약 집행이 결정되면 의금부의 군부도사는 내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내의원은 궁궐에서 왕과 왕족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걸 임무로 하는데 이들이 사약도 제조하였습니다. 사약 제조법은 극비리에 전해졌기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제조법도 다양했습니다. 사약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비소, 생금, 수은, 짐독, 부자, 계알 등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조해도 사람마다 약발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중종에게서 사약을 받은 조광조는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이 달려들어 목을 졸라 죽이려 했으나 조광조는 끝까지 거부했고 사약 즉 독주를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유본록에는 문신 임형수가 사약을 큰 사발로 16잔을 들이켰으나 죽지 않자 사약을 더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사약을 더 가져오자 데리고 있던 하인이 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임형수는 이 술이 어떤 술인데 안주를 먹느냐 하며 2사발을 더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결국 노끈으로 목을 졸라 죽입니다. 우암 송시열의 경우도 유명한데 늘 바가지를 들고 다니며 어린애의 오줌을 마셨던 탓에 부자의 독이 쉽게 돌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들고 갔던 근무도사가 송시열에게 대감 제발 죽어주십시오 하고 애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거듭 석 잔을 연달아 마신 뒤에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약은 사람마다 약발이 달랐고 한 잔만으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기에 근무도사는 최소한 한 잔 이상의 사약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약만으로는 사형 집행이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편하게 죽으라고 사약을 내렸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교수형이나 참수형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민낯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